캐러거의 발언은 여기 이렇게 기사까지는 않은데요. 한마디로 내가 살라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을 다 제치고 굳이 손흥민을 뽑은 이유, 이걸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. 이게 사연은 이렇습니다. 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서영욱입니다. 앞서서 제가 그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컨셉 영상 좀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짜봤는데 어색했나요? 아무튼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야흐로 팀 오브 더 시즌 어워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어느 분야든 시상식의 시즌이 있고 또 그때가 되면 자기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셀럽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수상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게 우리 또 팬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당연히 올 시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럴듯한 수상의 영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간절하실 텐데요. 이건 사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바람이죠. 당연한 바람이죠.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. 모든 대회에서 총 48경기 출전을 해서 22골 17개 도움, 무려 39개의 공격 포인트. 와, 대단합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기록인데요.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 기록 34경기 출전, 17골, 또 도움 10개. 34경기에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겁니다. 득점 순위 공동 3위, 도움 순위 공동 4위, 그리고 두 개 부문에서 모두 리그 최상위권 기록을 유지하면서 공격 포인트 통합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사실 기록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올해 팀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계속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불리한 건 소속팀 토트넘의 부진, 그리고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의 존재, 여기에 잉글랜드 자국 선수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,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한 5위, 한 7위 이 정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의 팀 성적, 아무래도 평가에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뭐 도움이 될 리는 없죠. 그리고 해리 케인이 지금 거의 확실하게 모든 어떤 어워드에서 베스트 11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역시도 손흥민 선수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요소입니다. 리그 전체에서 딱 11명을 뽑는데 탑4에 들어가지 못한 팀에서 2명을 뽑는다? 이거는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에 결정적으로 잉글랜드 자국 선수들에 대한 어떤 편애가 아마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팀 선정에서 분명 이변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. 그 어떤 이변의 변수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게 손흥민이나 살라 같은 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제3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괜한 걱정만은 아닌 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픽을 밝힌,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픽을 밝힌 축구 전문가들이 제가 이 녹화를 하는 현재 기준으로 스카이 스포츠 2명, 캐러거하고 네빌이죠. 그리고 데일리 메일 그 축구 기자 8명, 이렇게 10명인데요. 이 중에서 손흥민을 뽑은 사람이 제이미 캐러거 딱 1명입니다. 더 놀라운 건 모하메드 살라를 뽑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. 손흥민은 1표, 살라는 0표. 제가 앞에 그 전화통화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라가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역대급 시즌 이후에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매년 PFA 올해 팀 픽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. 영국에서 살라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박한 게 아닌가, 이런 저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이번 이 10명의 픽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둘을 빼고 들어간 선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포드를 포함시킨 사람이 10명 중 7명이고요. 래시포드나 그릴리시를 넣은 사람도 2명씩이나 되고 또 윙어 포지션은 아닙니다만 2선에 선정된 빈도가 높은 마운트 역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. 근데 손흥민은 1표고 살라는 0표란 말이에요. 내가 지금 이 선수들, 이 잉글랜드 선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. 다만 자국의 젊은 선수들 활약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정당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무시하는 거, 이건 좀 안타깝다는 거지. 한두 명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한 매체의 모든 기자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저들 사이에 흐르는 어떤 기류 같은 게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. 이게 이 매체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이 잉글랜드 어린 선수들의 활약보다 뒤질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상 때에는 못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, 이 말입니다.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 타블로이드 신문이에요. 이 데일리 메일이 축구 담당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최고의 팀을 뽑은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서 아주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
비록 한 매체, 그러니까 같은 매체이긴 합니다만 무려 8명의 축구 전문 기자들이 자기만의 올해의 팀, 그러니까 올해 가장 좋은 활약 펼친 선수 11명씩 뽑았는데 이 중에 누구도 손흥민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. 아까 그 스카이 스포츠 캐러거만 넣었고 게리 네빌도 안 넣었고 이 데일리 메일에서 올해의 팀을 뽑은 8명은 아무도 손흥민 선수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. 뭐 어차피 주관적으로 뽑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8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뽑지?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. 게다가 손흥민을 뺀 자리에 이름이 대신 들어간 선수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휠러 기자는 양쪽 윙어의 포든 마운트, 필 포든 마운트, 맷발로우 포든 마운트, 댄 매튜스도 포든 마운트. 여기 마레즈를 뽑은 콜로머스 기자를 빼면 죄다 잉글랜드 선수들로만 윙어 자리를 메웠어요.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몇몇 기자들은 손흥민을 뺀 게 자기들 생각에도 좀 껄쩍지근했어. 궁색한 변명을 써놓습니다. 여기 크리스 윌러 기자 보세요. 아쉽게 제외시킨 선수 살라, 손흥민, 균도안이야 이렇게 언급을 했고 키어런 길 기자는 네빌도 캐러거도 마운트를 뽑지 않았다. 하지만 나는 어디에든 마운트를 넣어야겠어. 그래서 내가 선정한 명단에는 손흥민이 마운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어. 이렇게. 그 마운트를 우겨넣기 위해서 손흥민을 뺐다는 거지. 이걸 또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사미 모크벨 기자 역시 손흥민을 뺀 이유를 따로 적었는데요. 손흥민, 폴 포그바, 칠웰, 포든 거의 포함될 뻔했던 선수들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. 이거 보면서 아무리 주관적으로 뽑는 거라고 하지만 스탯이건 영향력이건 이런 게 별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선정, 이런 게 그들만의 인뽕인가 국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워요. 예. 이게 제가 왜 아쉽다고 자꾸 그러는지 스텝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손흥민을 뽑고 살라를 안 뽑아가지고 팬들한테 타박을 들었던 제이미 캐러거 해설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캐러거의 발언은 여기 이렇게 기사까지는 아는데요. 한마디로 내가 살라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을 다 제치고 굳이 손흥민을 뽑은 이유, 이걸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. 이게 사연은 이렇습니다. 캐러거 해설위원이 이렇게 자기가 뽑은 올해 팀 픽을 공개한 뒤에 계속 이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. 아니 왜 살라를 안 뽑고 손흥민을 넣냐 이런 항의에 시달려요. 왜냐하면 이제 캐러거 해설위원이 리버풀 레전드잖아요. 근데 리버풀 레전드가 왜 리버풀 선수를 한 명도 안 넣냐 이런 류의 어떤 타박을 들은 거죠. 여기에 이제 캐러거 위원이 자기가 왜 손흥민을 뽑았는지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.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, 뭐 뛴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다. 그리고 필드골도 더 많았다. 살라보다 이런 의미겠죠. 물론 이 선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뭐 항의 댓글 달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살라하고 손흥민을 놓고 고민하는 거 이거는 이해가 가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다른 선수들, 특히 잉글랜드 선수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.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뭐 기여도 이런 정성적인 평가도 축구에서는 분명 중요합니다.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에 비해서 그런 정성적 평가조차 크게 앞선다고 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팩트로만 비교를 수치 스탯으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스탯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하지만 한 시즌 선수의 평가를 낼 때 스탯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거.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 경기 수, 출전 시간, 공격 포인트 모든 부문에서 다른 선수를 압도합니다. 월등해요. 뭐 2, 3월 달에 공격 포인트가 적었다고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 2달을 제외한 시즌의 대부분 경이롭게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뭐 레시포드하고 마운트는 뭐 인정합시다. 뭐 팀 성적도 좋고 지금 스탯도 준수하니까요. 근데 영국 기자들은 이 중에서도 부상으로 1월부터 못 뛰는 뭐 어제 이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릴리시 특히 선발 출전을 전체 시즌의 절반도 하지 않은 필포든한테 몰표를 주는 거 이거는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. 맨체스터 시티 내에서도 팀 동료인 마레즈나 뭐 스털링 이 두 선수가 경기도 더 많이 뛰었고 공격 포인트도 많습니다. 이 둘이 따지자면 역할이 더 컸다고 보는데 포든이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완전 주전으로 뛰면서 활약이 좋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뽑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과도한 흥분 이게 좀 씁쓸하다는 거죠. 포든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. 이제 만 21살도 안 된 어린 선수 기량도 뛰어나고 나날이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. 하지만 그 나이 때의 델레알리나 웨인 루니가 기록했던 스탯 어떤 팀 내 비중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아직 포든 안 됩니다. 포든의 활약은
압도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. 맨시티가 올 시즌 역대급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포든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 과연 포든이 손흥민도 거의 외면받았던 이 리스트에서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맞는지 저는 좀 투표 시기도 영향이 있긴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핫한 선수기 때문에 포든이 지금 선정,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덜 주목받는 상황인 거죠. 예. 제가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권위 있는 어워드에서 반드시 올해의 팀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지금이 딱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죠, 저는. 손흥민 선수가 이른바 원히트 원더, 올 시즌에만 반짝 잘한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. 꾸준히 성과를 내왔던 선수가 올 시즌에 빵 터진 거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그런 노력들, 발전상 이런 것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. 팀 단위로 상 받을 일은 뭐 토트넘에 있는 한 영원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올 시즌 손흥민 선수 이제 20골 하고도 아무 상도 못 받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. 뭐 어느 나라든 외국인 선수보다는 토종 선수들에게 상을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들도 물론 비슷하고요. 어쨌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또 올해의 팀 선정 어떤 어워드가 아닌가. 이번 주말 울버햄튼과 경기에서 호쾌한 골 한번 터져주면서 이 논란 계속 끌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 울버햄튼전 입중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리TV 선우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볼빠.